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2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1월 26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0월 19일입니다. 명식을 보면 무술년, 개해월, 임술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임술이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임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해월은 수는 어떻게 돼요? 포태법상으로는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임관지에 해당해서 수는 굉장히 왕해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해월이라고 하는 원령에 갑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자, 갑목이나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갑목이나 을목도 여기 해월의 장생이 되죠. 물론 해월은 수가 더 왕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때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모왕자상한 때로 볼 수가 있어요.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뭐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보냐면 갑을목도 해월의 장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갑을목이 해월에 태어났는데 다시 임계수가 투출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모왕자세로 바뀌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머니가 왕하고 자식은 쇠하다 그렇게 돼가지고 임수 같은 경우에 투출하게 되면 특히 뭐가 된다 그랬죠? 수범목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무가 물에 뜬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럼 병정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정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해월은 수는 왕한데 병정화는 절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일간인 병정화는 약하죠.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칠살이 왕한 것이고 정화 입장에서는 정관이 왕한 거니까 병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살중신경한 상황이 될 것이고, 정화 입장에서는 관다신약이 되겠죠. 관다신약, 뭐 관왕신약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기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기토도 병정화와 마찬가지로 화토가 동궁화이기 때문에 무토나 기토도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죠. 병정화는 해월이 관성에 해당이 되지만 무기토라고 하는 것은 해월은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는 해월이 되면 편재격이 되는 것이고요. 기토는 해월이 되면 정제격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무기토가 해월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재다신약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사주를 보면 좋겠죠. 다음으로 경금이나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해월은 수가 왕하고 경신금은 병지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어저께 시간과 그저께 시간 경신일주, 신유일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월은 수는 왕하고 경금, 신금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왕하고 식신이 왕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기본적으로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사주를 보셔야 되는 거죠. 반대가 아니죠. 임계수가 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은 해에서 임관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수도 해월에 태어나게 하면 일간이 왕한 것이고요. 계수도 해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아주 왕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격은 걸록격이 되겠죠. 물론 임수 양간은 해월에 태어나면 걸록이 되는데 계수는 이 해월이 걸록은 아니에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자월에 태어나서 걸록격이라고 놓고 보는데, 똑같이 해월이나 자월이나 수가 왕한 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뭐 임수, 개수 입장에서도 뭐 해월의 뭐 걸록격과 같이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죠. 이것이 해월을 놓고 오행,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가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큰 틀로서 놓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갑을목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병정화나 무기토 같은 경우는 일단 약하죠. 경신금도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설기가 과다기 때문에 다 병정, 무기, 경신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급선무는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조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중요하겠죠. 자, 사주를 볼 때 너무 세심한 것 글자 하나하나를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보다 미궁에 빠져버려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핵심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이렇게 먼저 큰 틀의 윤곽을 먼저 잡아놓고 난 다음에 그 안으로 하나 둘씩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주의 윤곽이 잡히게 돼요. 근데 너무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세심한 거를 놓고 그리게 되면 큰 그림이 이상하게 틀이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주를 볼 때 이와 같이 큰 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되죠. 걸록격. 걸록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변견. 이런 말 써도 될까요? 변견. 네, 그야말로 변견입니다. 변견도 자기 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죠. 즉, 일단 사주에서 일간이 왕하다고 하는 것은 사주의 핵심인 왕세와 한열에서 왕세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주의 핵심은 왕세와 한열에 있습니다. 이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난조소를 말하죠. 사주는 이것이 관건이 되는 거예요. 왕하냐 약하냐, 한열, 뜨거우냐 차가우냐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세분하게 되면은 한난조섭, 뜨거우냐 차가우냐, 뜨거우냐, 건조하냐, 습하냐, 요것이 사주의 관건이 되는 거죠. 요거를 왕세를 중화를 시키고 한열을 중화시키면 그 사주는 좋은 것이고요. 왕세가 해결이 안 되고 한난조습이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어때요? 이거는 편고한 사주, 편중된 사주가 돼서 안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왕세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이죠. 일간이 왕하면 요거는 해결이 된 거예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한열, 한난, 조습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식간이든 간에 걸록월이나 제왕월,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제왕월이 되겠죠. 이렇게 월령을 얻어서 세력을 크게 얻게 되면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대개 보면 일간이 걸록월, 제왕월 돼서 걸록격, 양인격 되는 사람들이 성격들이 대부분 강합니다. 강직하고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모임을 해도 자기가 계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자존심이 하늘을 찌른다 그러죠. 굉장히 강해요. 특히 양인격들은 벌써 눈빛이 이런 사람들은 강해요. 그래서 좀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좀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밤이죠, 밤. 제사 지날 때나 가을 같은데 밤을 따서 밤을 먹는데 밤이라고 하는 게 좀 큼직큼직해야 까면 먹을 것이 있는데 뭐 토종밤 하면 토종밤의 맛은 있겠지만 이게 까기도 힘들고 잘잘하니까 까놓고 나면 좀 먹을 것도 없죠. 그래서 일단 양간이 됐건 음간이 됐건 특히 음간은 이렇게 왕세에 치중은 하진 않지만은 어느 십간이든 간에 일단은 일간이 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명서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일간이 임관지나 제왕지에 태어나서 왕하게 되면 제관을 임의로 채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일간이 임관지나 제왕지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 같은 경우는 해월이나 자월을 말하는 것이고 간목 같은 경우는 인묘월에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병화나 무토는 4월, 5월 왜냐하면 화토는 동궁화이기 때문에 똑같이 갑니다. 또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 6월 지금같이 임수 같은 경우는 해월, 자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미가 다 왕하죠. 그러니까 이때도 진술충미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는 마치 임간지에 태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왕세는.
이런 경우에는 재관을 임의로 채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재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재성과 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일간이 약하게 되면 재관을 임의로 채용할 수 없어요.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왕하면 재다신약 되지요.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면 관다신약 내지는 살충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약하면 그로 인해서 끄달림을 당하는 건데,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재관을 임의로 채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일간이 왕한데 재성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신왕재앙이 되는 거죠. 신왕재앙한 사주가 돼요. 그래서 신왕재앙한 사람들은 되게 보면 이런 사람들 되게 부지런해요. 일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되게 뭐 힘들어하고 뭐 그러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새벽에 눈 뜨고 일하는 것 자체가 짜증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 일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그렇죠. 뭐 일하는데 짜증스럽고 막 힘들고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일간이 약한 사람들이 되게 보면 지구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은 벌고 싶은데, 제다 신약들은 그래요. 돈은, 재성은 왕하니까 돈은 벌고 싶은데 일간이 약하니까 몸으로써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꾀를 부리게 되죠. 그러니까 한탕주의 같은 것, 그냥 주식 투자해서 큰 돈 벌려고 하는 거고요. 아니면 심한 경우는 노름 같은 것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관성운이 오게, 제다신약이 관성운이 오게 되면 그런 걸로 인해서 구설, 관제, 송사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죄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일간이 왕해서 재성이 왕한 걸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사업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신왕제왕한 사람들이 다시 관성운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왕한 재성이 관을 생해주기 때문에 큰 돈을 벌어서 명예를 얻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사람들, 시의원들이라든가 도의원들, 내지는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원래는 자기 일이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죠. 전문적인 정치인들은 아니에요. 뭐 회계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뭐 법무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렇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명망도 있는 사람들이 뭐 정당 활동 하면서 시의원이나 도의원 같은 데 비례로 가거나 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신앙제왕에서 재, 재성이 왕하니까 재물을 많이 모아놨다가 관성운이 왔을 때 그 관성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성을 임의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가능한 사실이죠. 신앙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전문 정치인들일 수도 있죠. 전문 정치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문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으로 치면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비례는 좀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가는 거니까.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지역구 그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어야 표를 많이 얻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물론 신황 관항에서 갈 수도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할 수도 있지만 인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재성이 있어주면 더 좋은 거죠. 그 재성이라고 하는 게 물론 재물도 해당이 되고 처도 해당이 되고 이런 개념이지만, 그 재성이라고 하는 게 또 인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왕 관항하다, 신왕 재앙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관이 왕하면 죄관을 임의로 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이런 개념입니다. 뭐 재관뿐만 아니라 식신이나 상관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관이 왕한데 식상이 왕하고 재성도 있게 되면 이건 상관생제하게 되죠. 상관생제, 식신생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식신생제, 상관생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상도지명이라고 해서 장사, 상가지명, 상가지명 내지는 상도지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큰 기업을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장사 아니면 또 설단생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강사라든가 뭐 대학 교수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해가지고 강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 지금 요 설명은 왜 하냐면, 일간이 왕하면 관성도 감당할 수 있고 재성도 감당할 수 있고 식상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간이 왕한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일간이 왕한테 다시 인성을 봐서 일간을 생해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비경업제가 있어서 다시 일간이 왕해지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좋은 사주가 아니라고. 자,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지를 놓고 보면 술토가 있죠. 그래서 임술일지가 되고요. 연주에는 무술토가 있어서 왕수를 제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됩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대수라고 그랬죠. 대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 큰 강호수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이 충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잔잔한 우로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막 바람 불고 해도 그냥 잔잔하거나 몰아치더라도 크게 요동치진 않아요. 근데 큰 강이라든가 호수라든가 바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지진이 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쓰나미가 일어나요. 몰아치는 거죠. 휘몰아치죠. 그래서 임수일간이 해월이 태어나서 왕한데, 성향은 가만히 있을 때는 잔잔해 보이고 좀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면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쓰나미가 있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임수가 해월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승질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임수를 일주가 되고 무술토가 있게 되기 때문에 있으니까 임수가 충분한 성질이 있는데 무토가 있어서 제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월간의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이 개수라고 하는 게, 자, 지금 요 상황에서는 용신을 뭘로 봐야 되냐면, 임수가 왕하게 되면 무토칠사를 써서 제방을 해야 되는 사주예요. 그죠? 물론 화도 필요하지만은 임수가 왕하면 급선무는 제방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개수하고 무토하고 합거가 되죠. 자, 요때는 제가 계속 합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기반이라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반과 합거.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음간이 와서 합하게 되면 양간 입장에서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건 기반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얘가 용신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개수를 한여름에 태어나서 너무 더워가지고 개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양간이 와서 음간을 합하게 되면 이거는 합거가 되는 거예요. 합거. 개념이 다릅니다. 기반과 합과가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요 미묘한 개념인데도 이거 용어니까 되도록이면은 명확한 용어를 쓰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 지금까지 갑을병정 무기경 신까지 무토를 용신으로 쓰는 명식이 없었죠. 지금까지는 해월에. 근데 임수는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해지고, 왕한 임수는 충분지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토가 용신이 되는 거죠. 근데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무토를 이렇게 합거시켜 버려요. 이것도 뭐냐면, 무토가 탐합하느라고 용신으로서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죠. 무토의 일은 뭐예요? 토라고 하는 거는 금을 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는 수를 극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토의 역할은 그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수가 있게 되면 이 무토가 얘랑 합하느라고 임수를 제방하려고 생각 안 해요. 솔직한 말로 일하고 싶어요? 아니면 애인하고 놀러 가서 재밌게 놀고 싶어요? 애인하고 놀고 싶죠. 당연히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애인하고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무토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애인하고 논이라고 일을 안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반입니다. 자, 그래도 그래도 무토는 이 무토는 기반이 됐다 하더라도 지지의 술토와 일지의 수토는 아직 있기 때문에 남아서 있기 때문에 술을 제방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은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3주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일간은 왕합니다.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기온이 하강하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죠? 좋은 일은 아닌데 무토가 이렇게 투출해서 얘를 얘는 합거시켜 버렸죠. 물론 용신은 기반이 됐지만 근데 뭐 용신으로서 못 쓰더라도 개수를 합거하는 그런 또 일면에 좋은 점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용신으로 원래 무토 지금의 무토는 용신으로 쓰는데 핵심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한 아쉬운 점은 있다 하더라도 연지의 술토 일지의 술토가 있으니 뭐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임술 괴강으로 놓고 요거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주에서 신살은 이러한 어떤 생극제와 형충회합 이러한 이치를 본 연후에 신살유를 대입해서 보는 것이지 신살유로 먼저 대입하게 되면 이 토가 다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수는 무토가 왕할 땐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생시에서는 중요한 거는 임수는 더 이상 왕할 필요는 없어요. 원령을 특기기 때문에. 그러면 생시에서는 화를 봐가지고 조우하는 개념. 야, 이것도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토가 다 절지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이 무술토가 임수를 제하려 하더라도 수는 당령에서 왕하고 칠살은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가 있어서 얘를 도와줘야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자약살이라 그래요.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 입장에서는 뭐예요? 병화가 재성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조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는 약한 무토칠사를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생시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경자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임수 입장에서 자수는 뭐예요? 양인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더 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자시를 얻게 되면 자수는 임수 입장에 양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원래 얘가 없었을 때는 얘 개수는 그냥 겁재였어요. 겁재. 겁재. 근데 이게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 개수는 자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양인이 투출한 것이 돼요. 그래서 일간이 더 극강해지죠. 물론 이 무토가 있어서 이렇게 합거를 시켜버리면 이거는 뭐냐면 양인 가살격이 돼요. 양인과 칠살이 서로 합해서 서로 중화가 되는 개념이죠.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조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후가.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밖에 안 하는 거죠. 토의 기운을 설기해서 일간을 생해주게 되니 화가 있어서 토가 더 살아나야 되는데 경금이 있게 되면 토의 기운을 생해서 다시 왕한 임수를 생해주게 되니까 사주 전반의 기운이 일간으로 뭉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화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자시 같은 경우는 사주가 약간 평고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병호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호시가 되면 자 지지는 형충해합의 관건이다 그랬어요. 오하고 술하고 이거는 합을 하게 돼요. 오술이 합하죠. 그래서 화를 생해주게 돼 있고요. 이 화는 토를 생해주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원한적인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가 중화되는 기본적인 모습이 되겠죠. 이게 원한적인 제자 약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우도 되고 약한 칠살도 생해주게 되죠.
제가 봤을 때는 병호 씨가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신의 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의 시가 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경자 씨하고 똑같죠. 뭐 이거는 이제 양이는 아니더라도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해씨를 보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겠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토의 기운을 설기 위해서 일간을 생해주는 건 똑같죠.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왕한 일간을 다시 생해주게 되니 이 신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인성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배가 빵빵해가 지금 막 뭐 튀김 먹고 막 빵 먹고 막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한데 거기다 엄마가 또 먹으라고 또 주면 어떻게 돼요? 배가 터지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신의 신은 한습이 가중되고 약 강한 일간을 더 왕하게 만들게 되니까 결코 좀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나머지 생시들도 대입해서 분석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개해 일주를 가지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